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9월 4일 오전 10시 47분입니다. 또 증시가 하락하니까 미국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죠. 전달 정확하게 첫 영업일에도 제조업 지수에서 안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제가 또 뭐라고 했죠?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 경기 침체가 아닌 뷰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졸트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는 낮은데 컨센에 수렴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나오는 졸트.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지수가 조금 중립이거나 확 좋은 지수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일 ADP부터는 지수가 80%의 확률로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금리가 다시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같이 퀀트로해서 엔비디아 레버리지 물린 사람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멤버십 분단되는 9월 6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옵션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어느 수치까지 밀어버리려고 하는 건지 그 자료를 블룸버그 터미널 자료를 가져와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수치에 오면 저는 무조건 추매를 합니다. 추매를 해서 엔비디아 레버리지의 평단가를 확 떨어뜨릴 겁니다. 결론은 뭐냐? 저는 단기적으로 이거는 오늘 만약에 하락하면 이거는 진짜 반도체 단타의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자사주 매입 관련 그 날짜도 대략적으로 멤버십 분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VIX가 지금 대략 21인데 이 21에서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그때 9월 30일까지 VIX 옵션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VIX 옵션 베팅이 되어 있는데 VIX가 그전처럼 막 40, 50 갈 확률은 낮다. 그러나 만약에 21에서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있는데 그 수치에 도달하면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시한 봉을 보더라도 무조건 반등이 와야 됩니다. 전달과 같은 패턴, 그 같은 패턴이 진행되더라도 무조건 센 반등이 와야 됩니다. 최소 5,600까지는 반등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걸 보면 됩니다. SPX 500 말고 그냥 SPX 검색하시면 여기 이 증시가 급등할 때 갭 있죠. 이 갭을 지금 띄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갭을 이제 채워야 됩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이거 채우겠죠, 오늘. 5456 이 갭을 아마 채울 겁니다. 이 갭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떨어져도 떨어지지 바로 저는 급락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승하면서 갭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채웠죠. 여기 갭도 5370 여기 갭도 거의 뭐 채운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여기 갭만 유일하게 안 채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결국 이런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월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수치값 어디에 스트라이크를 칠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 그 전에 멤버십 분이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도 제가 막 이걸 말을 해서 9월 옵션 만기 기준으로 5,750에 스트라이크 치거나 9월 옵션 만기일이나 아니면 9월 말까지 5,750에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아니면 5,185에 스트라이크 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아시겠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간값이 어디냐? 이거와 이거의 중간값이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5,457 여기입니다. 여기가 뚫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맞나요? 5,470 여기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 여기가 만약에 뚫리잖아요. 뚫리면 9월 말 기준으로 그냥 옵션 끌림에 의해서 5,185로 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뚫리고 반등을 하면 9월 말까지 증시는 5,750에 스트라이크 친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확률적으로 지금 급락장이 왔기 때문에 5,750 9월 말에 찍을 확률은 낮겠지만 옵션적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다. 반등의 기회는 있다. 옵션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5,450 또는 5,470 조금 전에 갭 보여드린 거 있죠. 그 갭이
안 뚫리면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내일은 지수가 좋게 나와요. 높은 확률로. 내일 ADP랑 NFP 좋게 나옵니다.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약간 갸뚱하네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ISM 근데 ISM 지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구매자 관리만 컨셉보다 나아졌지 그거 그냥 순수 ISM 같은 경우 전달보다 높았어요. 이 ISM이 왜 중요하냐면 이 ISM 지수가 전달보다 높았다는 거는 이번 주 실업률이 최소 전달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당연히 뭐 재고, 물품 이런 걸로 해서 수치가 억지로 끌어올라왔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5,450 요 갭이 있죠. 그 갭이 뚫리면 오늘 만약에 이게 뚫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늘 만약에 5,450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갭이 유지가 되면 여기 갭이 유지가 되면 증시는 언제든지 옵션적으로 반등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거 갭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엔비디아가 얼마나 빠지느냐 그게 중요한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그렇게 빠질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진짜 많이 빠지면 한 7% 어제처럼 한 번 더 7% 정도 빠졌다가 풋옵션이 청산이 되면서 조기 청산이 되면서 쭉 말아 올릴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 그 105달러 부근 또는 그 약간 밑에 정확한 수치는 멤버십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옵션적으로. 그 부근에서 저는 레버리지 추멜에서 평단가를 낮출 겁니다. 평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NFP 때 ADP 때 이렇게 그 수치값이 잘 나와서 증시가 상승하면 그때 털고 나와도 털고 나오지 저는 아직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에. 왜? 1시간 봉으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거는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것이 맞죠. 반등했다가. 그렇다고 뭐 ADP가 나쁘게 나오냐 NFP가 나쁘게 나오냐 수치값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컨센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중요한 건 전달보다는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전달보다는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오늘까지는 수치값이 조금 그렇더라도 내일부터는 수치값이 연착륙 뷰 미국은 살아있네 미국 경제는 살아있네 이 뷰가 나와요. 정확하게 미국은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로 돌아가는 거지 제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차익 실현 풋옵션 치고 풋옵션으로 먹고 차익 실현 이 개념이지 그냥 옵션적으로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증시를 가지고 노는 것일 뿐 저는 높은 확률로 반등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9월 옵션 만기 기준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지금 막 증시가 내리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9월 옵션 만기 기준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기준이고 SPX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가 5,460 여기 있죠. 여기 갭이 유지가 되면 이 갭이 유지가 되면 증시는 오늘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갭이 유지가 돼서 종가가 끝나잖아요. 종가가 끝나면 내일 ADP랑 그 다음에 NFP 기타 수치값 내일부터 수치값이 좀 보면 괜찮게 나와요. 수치값이. 그리고 VIX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9월 30일 VIX 수치도 알고 있어요. 옵션 배팅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 기준으로 해도 VIX도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9월달 VIX 계절지수 상으로도 VIX가 이렇게 떴으면 이제 또 떨어져야 됩니다. 또 VIX가 떴으면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오르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VIX 계절지수를 간단하게 제가 뭐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드리면 지금 9월 1일이잖아요. VIX가 쫙 떠요. 떴죠. 그 다음에 또 VIX가 또 떨어져. 그리고 또 VIX가 또 떠. 그리고 또 VIX 또 떨어져. 그러다가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한방 VIX가 확 떠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져. 그리고 이제 10월달이 돼요. 이 떨어질 때 요거보다 더 떨어져 VIX가. 그리고 10월달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VIX가 떨어질 때 10월달. 그 10월 중순 언제쯤 되면 또 VIX가 또 떠. 그리고는 10월 말 되면 VIX가 떨어져요. 그리고 VIX가 확 끝. 증시가 폭등. 이때는 10월 중순에 10월 말이죠. 이런 VIX의 계절적 성질을 보더라도 증시 반등은 무조건 온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말씀드린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수치 이하로 만약에 그 수치 값에 만약에 떨어지면 저는 무조건 지금 원유 옥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8% 정도 하락했어요. 그 자금을 빼서 저는 엔비디아 저평가 매수에 더 돈을 집어넣습니다.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저는 UCO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레버리지에서 뭐 조금 충격파가 있는데 결국에는 원유 가격 오릅니다. 결국에는 원유 가격이 오릅니다. 미국 경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데이터는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구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중국 쪽에도 저는 자금을 투입해놨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중국 쪽에도 자본을 투입해놨고 그 돈도 빼서 오늘 많이 우선 어제까지는 수익이 조금 났어요. 중국 쪽도 그 자금도 빼서 엔비디아에 집어넣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실버 이런 거는 어차피 멤버십분들한테 1년, 2년 그리고 구리 COPX 구리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COPX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1년, 2년 이렇게 길게 봐라.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금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는 1000%예요. 1000%. 금리 인하하면 인플레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순수 원자재, 원유 빼고 원유는 70에서 매수, 80이나 85달러의 매도 이 전략을 쓰면서 하면 되고 나머지 그 다음에 구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그냥 눈기 감고 뒤 듣지 말고 그냥 1년, 2년 홀딩을 하면 됩니다. PTP라서 세금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1년, 2년 홀딩하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떠서 중리, 사리 이 말 100%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다시 뜹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뜨기 때문에 원자재 떨어지면 투자를 해놓고 1년, 2년 계속 홀딩해야 됩니다. 계속. 아시겠죠? 지금 구리 COPX 이것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다 빠져나와요. 다 빠져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오는 거고 다 빠져나와요. 다.